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 세 번째. 테오, 표나, 벨라네. 간택당한 집사, 냥주, 그리고 5년. 안녕하세요, 우리 집.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방긋해. 페나 방긋.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주인공은 길에서 살다 든든한 장남이 된 테오와 길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고 5일 만에 집사의 품에 안긴 표나벨라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도 만들었습니다. 동네 집사님들 많이 놀러 오셔서 이야기 나눠요. 2016년 3월 5일 임신한 길냥이는 꽃샘추위를 피해 트럭 짐칸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사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고양이가 사람 소리에 놀라 달아났는지 아니면 먹이를 찾아 나간 사이에 트럭이 이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트럭 기사님이 커피숍에 식자재 배달을 오셨다가 짐칸에서 양수가 그대로 덮여있던 아기 고양이 사형제를 처음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커피숍에서 사형제의 임보를 해주셨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라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우유를 먹이고 돌봐주셨습니다. 네 형제 중에 건강하게 꼬물거리던 두 형제는 먼저 입양이 되었고 몸이 약했던 두 아기 고양이들은 움직임도 없이 둘이서 꼭 끌어안고 있다가 5일 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이날 선릉에서 할 영어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아기 고양이들을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에는 길냥이 테오를 구조해서 병원에 입원시켰었는데 2016년 3월 5일엔 지금의 표나벨라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들 모두 몸이 약했던 터라 입양을 못 가고 저를 만났습니다. 하나이만 입양하려고 갔다가 두 아이가 꼭 끌어안고 있어서 두 아이 모두 데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일은 누가 미리 계획해 놓은 듯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네요. 인연이 있는 듯 묘연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5일 된 아가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첫눈에 벨라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예쁜 여자들을 보면 벨라라고 하거든요. 몸이 너무나도 약해서 우유도 못 먹고 목도 못 가누고 눈도 자꾸만 뒤로 넘어가고 바람 앞에 촛불 같던 아이를 우유 한 방울 두 방울 먹여가며 살려냈더니 어느 날부턴가 우유 한 병을 원샷하고 아저씨처럼 배 까고 주무시고 대체 누굴 닮았을까? 그렇죠. 당연히 절 닮았죠. 사실 우리 벨라가 사진빨 진짜 안 봤거든요. 실물로 보면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누굴 닮았을까? 세상 예쁜 내 새끼. 요 장모의 삼세가기 고양이는 영화 슈렉에 나오는 피오나 공주랑 닮아서 피오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묘생 3주차. 표나는 폐렴으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요 주먹보다도 작던 쪼꼬미가 이렇게 예쁜 공주가 되었네요. 야, 동생아. 나야, 표나 언니. 먹는 거 아니야. 벨라야, 그만해. 초보 엄마는 벨라가 왜 이렇게 표나를 물고 빨고 했는지 한참이나 지나서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젖 한 번도 못 먹어본 벨라는 4살이 된 지금도 쭈쭈비를 해야 잠이 들어요. 눈에 고름 같은 눈곱으로 한참 고생할 때라 더 짠한 내 새끼들.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가슴 저리게 예쁜 아이들을 왜 그렇게 사고 버리고 왜 그렇게 학대를 하고 왜 이렇게 내 새끼들만 따뜻하게 먹이고 재우기 미안한 밤이에요. 표나벨라 자매들은 생후 3주부터 화장실 사용을 시작한 신동 고양이였습니다. 아유,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해? 벨라의 첫 맛동산을 보면서 왜 제 입맛이 도는지 기분 탓이겠죠? 아이들 쪼꼬미 때 사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아기 때도 예쁘고 커서도 예쁘고 말 안 들어도 예쁘고 아파도 예쁘고 나이 들고 병 들어도 예쁜지 고양이들은 어쩜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같이 살면 살수록 더 예쁠까요? 아기 때나 4년이 지난 지금이나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서 4년이 지났어도 처음 만난 날처럼 예쁜가 봐요.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않나 봅니다. 2016년 3월로 돌아가서 다시 기억해 봅니다. 엄마 젖 한 번 못 먹은 쪼꼬미들이 엄마 없이 저체온증이라도 걸릴까 급하게 만들어 입혔던 양말 원피스입니다. 너무 작은 아가들이라 양말이 커서 목을 접혀서 입히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공룡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갱이는 크면 공룡이 됩니다. 어린 표나벨라를 옆에서 지켜보던 든든한 오빠가 있지요. 사실 요 듬직한 장남 태호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2살 된 남자아이의 몸무게가 3.5kg. 사료가 눈앞에 있어도 음식 쓰레기에 입을 대고 그동안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는지 심장에 큰 돌덩이가 박힌 것처럼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내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얼마나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지 오늘도 고양이에게 배웁니다. 다 큰 고양이들도 질투를 합니다. 시샘이 많아진 태호가 엄마 껌딱지 벨라를 요즘 그렇게 쥐잡듯이 잡습니다. 며칠 전엔 눈물까지 뚝뚝 떨어지도록 벨라를 심하게 물었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벨라한테 뽀뽀를 해줬다고. 그 자리에서 엄마 보란 듯이 벨라를 또 물었어요. 씩씩거리는 태호를 안고 먼저 간 형아 얘기를 해줬어요. 여느 때 같으면 내려놓으라고 핥히고 몰고 숨어있는 벨라를 찾아내서 보란 듯이 또 물었을 텐데 어젯밤은 한참을 안겨서 눈을 꿈뻑꿈뻑거리며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순둥이 태호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애들이랑 대화 많이 하세요. 저는 고양이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눈 많이 맞춰주세요. 나와 내 고양이가 얼마나 깊은 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 연을 느끼면 느낄수록 지옥 불구덩이 같은 내 마음에도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고양이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 덩어리들입니다. 태호 표나벨라 집사님이 써놓으신 고양이 생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물그릇 자리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밥그릇과 멀리 떨어진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고양이는 먹이 옆에 있는 물은 먹이가 썩으면서 생기는 물이라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다라는 글을 며칠 후에 읽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사냥한 먹이를 먹은 후에 멀리 호수나 시냇가로 가서 신선한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물그릇과 밥그릇을 멀리 따로 두었더니 물을 더 잘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물을 바로 마시면 입안에 있던 사료 부스러기가 물그릇에 들어가서 물이 쉽게 더러워졌는데 이 문제점도 자동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집 안에 물그릇 개수는 많을수록 좋고 물그릇은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고양이들을 위한 쉬운 팁이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주 한 마리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3마리씩이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품고 애미로서 사랑을 주는 우리 태호, 표나 벨라 집사님께 응원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 집사님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